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온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노랑 선생님입니다. 예, 선생님이 작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온학교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자, 올해도 여러분들을 온학교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학교는 수업 4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지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화면으로 참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채팅창으로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5월 15일 저녁 7시 온학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월 15일이 무슨 날이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나 편지를 잘 전해드렸나요? 네,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지혜로운 지도 아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전시키고 꿈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자, 항상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거듭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시는 선생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업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수업 주제는 인생고전 대방출 베스트 5. 자,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자,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자, 우리 온학교 친구들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은 친구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누구일까요?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이 나라의 국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세 번째, 자, 작품 데미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채팅창으로 이 세 가지 힌트를 조합해서 정답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네, 여러분 정답은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자, 이 헤르만 헤세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데미안을 썼고요. 그 다음 시타르타를 썼고요. 그 다음 수레바퀴 아래서 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등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작품을 많이 쓴 작가가 헤르만 헤세예요. 자, 선생님이 헤르만 헤세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네. 첫 번째 주제,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자, 선생님이 이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자,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겁니다. 자, 데미안은 공립학교에 다니다가 프란츠 크로머라는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학생은 굉장히 좀 불량스러운 그런 학생이었어요.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조금 위협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예, 어느 날 데미안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데미안이
이 프란츠 크로마와 조금 좋지 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츠 크로모에게 데미안이 돈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시계도 빼앗기게 됩니다. 네, 굉장히 힘든 시기였겠죠. 예. 그런데 다행히 누구의 도움으로? 네, 데미안이라는 아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네, 선생님이 방금 데미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인문고전을 여러분 왜 읽어야 할까요? 왜 읽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인문고전 꼭 읽어야 한다. 이걸 읽으면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한번 댓글창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네, 선생님이 일일이 답변은 해주지 못하지만 최대한 채팅창으로 답변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래서 읽어야 돼 하는 걸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여기 여러분 그림이 보이죠? 우리나라 작품입니다. 자, 어떤 작품일까요? 호박, 초가집, 제비. 네, 이 세 개의 낱말만 들어도 떠오를 법한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자, 네, 바로 네, 흥부와 놀부죠. 자, 흥부와 놀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죠? 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행동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뭘 얻어갈 수 있나요?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 문학적인 지식, 어떤 언어적인 지식, 이런 지식들을 얻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인문고전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읽는 문학 작품들은 전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물론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상력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도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가 있겠죠. 네, 또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또 네, 여기 첫 번째 그림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봐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인문고전을 읽기 전, 그 다음에 읽은 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 작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줍니다. 자, 우리 수요일 7시에 온학교 라이브 시청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나가기 전에 퀴즈.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힌트. 첫 번째, 아기 돼지. 아기 돼지. 두 번째, 거미와 세 번째, 거미줄. 자,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답변을 채팅창에 한번 적어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채팅창에 올려주면 됩니다. 네, 이 작품을 읽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정답은 샬롯의 거미줄이었습니다. 네, 샬롯의 거미줄에는 주인공, 그죠? 주인공으로 아기 돼지 윌버와 그 다음에 거미 샬롯이 나옵니다. 윌버는 굉장히 약한 돼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버려질 뻔 하다가
그 돼지를 기르겠다는 아이가 나타나서 돼지를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누가 지혜로운 거미인 샬롯이 윌버를 구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 간의 우정, 동물들 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전 문학을 읽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에서 고전 문학을 왜 읽어야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죠? 이제 고전 문학 읽어야 되겠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전 문학을 책을 펼치는 순간 어떤가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읽을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을, 고전 문학을 읽는 방법. 소개에 앞서서 고전 문학을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은 선생님이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동물농장 있죠. 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네, 이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은 동물들이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동물들이 농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통치 방법에 대해서 반란하는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네, 여기 동물농장에서는 어떤 인간의 탐욕과 부당한 통치에 대해서 비판을 담고 있으며 그것들을 동물들로 희화화해서 나타내고 있죠. 더불어서 동물들이 자유롭고 공평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도 좋은 작품입니다. 동물농장.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고전 문학 읽는 방법으로 해서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뭔가요? 독서의 즐거움. 자, 수잔 와이즈 바우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자, 여기 독서의 즐거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두꺼운데 그런데 여기에는 고전 문학을 읽는 방법이 너무 잘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게요. 자, 독서의 첫 단계는 스스로 꾸준히 독서에 전념할 30분을 만드는 것이다. 네, 여러분도 아마 실감할 거예요. 네, 항상 독서해야지 우리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도 와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수업 마치면 이제 학원도 가야 되고 학원 갔다가 집에 가면 이제 숙제해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독서할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날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30분을 딱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30분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침에 독서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침 시간. 네, 아침 시간 너무 독서하기 좋습니다. 일단 아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하기 너무 좋고 또 막 잠에서 깨어난 그때 우리들의 머리 상태가, 뇌의 상태가 뭔가를 흡수하기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30분 이 시간에 꼭 한번 독서 실천해 보세요. 네, 고전 문학 읽는 방법에서 또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좋은 거예요. 자,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자, 제목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자, 이 고전 문학 작품은 흑인과 백인이 나와요. 네, 딱 보니까 이 톰 아저씨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네, 미국 흑인 노예예요. 네, 지금은 우리 노예가 해방이 됐지만 예전에 미국에서는
19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는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생각하고 노예로 일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 여기서는 어떤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노예들의 비참한 삶, 그걸로 인해서 참된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조금 와닿는 게 있어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자,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읽는 것과 여기 보면 좀 더 즉각적으로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보람 있는 일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그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음,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와 대면하게 된다. 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성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 있죠. 그것과 미국 내 인종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 중에 무엇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에는 미국 내 인종 갈등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이 당장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책을 읽느냐, 이것을 보면 여러분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전 문학 읽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 속독 연습과 어휘 공부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속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읽던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진도가 안 나가지? 이런 경우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어휘가 어려워서 낱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 속도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왜 어렸을 때 책 읽을 때 책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읽었잖아요. 이 방법을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리고 따로 어휘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독서의 세 번째 단계는 독서 노트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 자, 이 말은 정리한다는 겁니다. 자, 독서 노트에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냥 책을 읽으면 내가 읽었던 내용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경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이 사라져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 네, 정리하면 좋다고 합니다.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건 선생님이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고 선생님이 정리한 거예요. 여기에 날짜가 있네요. 24년 3월 25일 일요일 날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을 해두면 그 책 읽은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책 읽고 간단하게나마 한두 줄 정도라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독서의 네 번째 단계는 책을 요약하고 소화하는 것이다. 그죠? 네 번째 단계. 책을 요약하고 소화하는 것. 자,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 책을 다 읽었다고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요약해 보라고 합니다. 네, 처음부터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요약하고 적어보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소설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고전 문학 작품들, 여러분이 읽어도 좋겠다 하는 작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뭐 돈키호테, 걸리버 여행기, 오만과 편견, 뭐 제인 에어. 자, 그다음 톰 아저씨의 오두막. 여기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거 있죠? 네. 죄와 벌, 안나 카레리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여러분들이 읽은 책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거나 제목 들어봤다 이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혹시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학생 있으면 화면 캡처해서 저장해서 나중에 도서관에서나 책 빌릴 때 아니면 혹시 책을 살 기회가 있으면 이런 책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 위대한 개츠비, 이방인, 1984. 네, 여기서도 소유, 로드 이런 여러 가지 고전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책들을 선생님이 적어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또 고전 문학 읽는 방법,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소설을 딱 읽을 때 첫 문장 있죠? 이 첫 문장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설의 첫 문장을 읽는 것은 열린 문틈 너머로 한 줄기 빛을 일별 한 번 흘낏 보는 것과 같다. 네. 한마디로 소설의 첫 문장을 읽어보면 그 소설의 어떤 분위기와 그 다음에 소설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첫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모두 다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그저 화목하겠죠. 가족 간의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는 날도 많을 거고 그죠? 서로 웃으면서 같이 여행도 가고 즐겁게 놀이도 할 겁니다. 자,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네, 굉장히 이 이야기를 읽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다음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첫 문장입니다. 도로시는 캔자스주, 자 캔자스주는 미국 중서부의 주를 말합니다. 드넓고 황량한 초원에서 살고 있었다. 자 도로시. 자,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이다. 어떤 식으로 내용이 쓰여지겠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방인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자, 이거 읽어보니까 어때요? 네, 약간 뭔가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소중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네, 조금 뭔가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책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책, 자,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재산 깨다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네, 첫 문장이에요. 오만과 편견 읽으면 첫 문장에 이 문장이 딱 나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네, 독신 남자. 독신 남자와 어떤 여자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건 왠지 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수레바퀴 아래서 첫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업자이자 대리점 주인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는 장점이나 특징이 없는 인물이었다. 자,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레바퀴 아래서. 자, 이 수레바퀴 아래서도 헤르만 헤세의 작품입니다. 자,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이고 이 책의 주인공은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은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아니고요. 이 기벤라트 씨의 아들 한스 기벤라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가 한스 기벤라트를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빗대어서 썼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수리바퀴 아래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온학교는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고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네, 안나 카레리나. 자, 그 다음에 데미안도 있고요. 네, 그 다음 나오는 게 1984. 그 다음 시타르타. 또 오만과 편견, 이방인. 여러분, 이 중에서 베스트 5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베스트 5 안에 들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꼽은 인생고전 대방출. 자, 추천. 고전 베스트 5 및 미션 수행하기.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베스트 5는 오만과 편견이입니다. 자, 오만과 편견.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약 200년 전에 영국의 어떤 결혼 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200년 전에 결혼 제도. 이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그 당시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독립적인 여성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베스트 4. 자, 베스트 4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은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입니다. 자, 이 이방인은 전체적인 내용이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첫 문장이 어땠어요? 이방인의 첫 문장. 자,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오늘을 돌아가셨는지 어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왜 이 주인공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은 무르소입니다. 자, 이 무르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회 이념이라던가 도덕적 가치에 대한 현대인의 고뇌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무르소는 사회적인 규범과 기준을 거부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까 그 첫 문장에서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네, 이 사람은 어떤 자신만의 도덕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이탈하고 결국에는 좀 비극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생각하는 베스트 3. 네, 1984. 자, 조지 오웰의 1984라고도 하고 1984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연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 1984는 한마디로 핵심 주제를 말하면 감시받는 사람들. 그 다음 정신과 의지를 조정하는 거대 기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984는 조지 오웰이 1949년도에 쓴 작품이에요. 자, 이것은 극도의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진 세계가 나옵니다. 네, 가상의 세계가 나와요. 예, 초허울 국가인 오세니아가 나옵니다. 자, 그 오세니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자, 주인공이 윈스턴은 오세니아의 당국 속에서
감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 네,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작가가 어떤 현대사회의 감시,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로의 의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스트 2. 자, 선생님이 꼽은 베스트 2는 바로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자, 안나 카레리나는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에요. 자, 여기 안나 카레리나 1이 있는데 이 책은 무려 2와 3까지 있어요. 네, 굉장히 두꺼운 소설입니다. 네, 바로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작품이에요. 자, 여기에 주인공인 19세기를 살아가는 주인공을 러시아의 상류 사회에서 자, 어떤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그린 작품이에요. 19세기 러시아 상류 사회의 사랑과 배신, 가족, 신념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인 문제를 탐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뽑은 베스트 1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뽑은 베스트 1 바로 데미안입니다. 데미안, 네,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이죠. 네, 네, 헤르만 헤세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데미안을 읽어보면 그 어린 시절의 어떤 혼란, 혼동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데미안의 1장을 보면 그 나쁜 친구인 프란츠 크로모에게 시달리는 그런 경험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카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데미안을 만나서 이 에밀 싱클레어가 어떤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이것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어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겪는 일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헤르만 헤세는 나를 찾아가는 일을 통해서 쉽지만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도 좋을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거 베스트 1으로 꼽은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미션을 제시할게요. 미션. 자, 미션 수행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미션 수행. 자, 어떤 미션일까요? 자, 바로 여러분이 고전 책을 읽는 그런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선생님과 수업을 해보니까 이런 고전 작품 읽기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네, 여러분이 이런 고전 작품을 꼭 읽고 이 미션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를 배웠으면, 네,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됐으면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자, 쉬운 고전 책을 한 권 고르세요. 네,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네, 한 권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댓글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소개했던 책 혹은 여러분이 읽어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금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자, 저는 어떤 책을 읽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책 한 권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책을 한 권 골랐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에 20분씩 책 읽기. 자, 하루 20분 책 읽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두 번째 미션이죠. 대신 여러분이 시간을 정했으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아침 시간에 책을 읽는 게 좋겠다. 그럼 아침 시간으로 아니면 여러분 학교 가면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이용해서 책 읽기 해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방과 후에 집에 와서 20분간 책 읽기 하겠다. 딱 그러면 내가 책 읽는 시간을 딱 정해 주세요. 네, 선생님은 주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책 읽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침 시간에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미션은 어떤 거냐면 책 제목과 읽은 내용을 댓글에 올리기입니다. 자, 이건 내가 매일매일 읽은 내용을 댓글에 올려도 됩니다. 매일매일 이 댓글에 올리기 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하루 날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날에 댓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미션 어떤 거? 자, 쉬운 고전책을 한 권 고릅니다. 동물농장도 좋고요. 선생님이 소개해줬던 데미안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 아래서도 좋습니다. 자, 한 권을 고르세요. 자,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20분이지만 시간이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미션은 책 제목과 읽을 내용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자, 우리 오늘 방송이 나가고 영상이 아마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상, 선생님 오늘 5월 15일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여러분이 읽은 책 제목과 그 다음에 읽은 내용 혹은 소감을 한두 줄 문장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올려주면 선생님이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미션, 온학교 친구들 꼭 할 수 있겠죠? 네,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행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온학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온학교 수업 어땠나요? 자, 즐거웠나요? 네, 우리 온학교 수업에서는 오늘 인생 고전 대방출이라는 주제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 수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미션 잘 생각하고 있죠? 네, 이 세 가지 미션. 첫 번째, 쉬운 고전책을 하나 골라라. 두 번째,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어라. 세 번째, 책 제목과 읽은 내용을 댓글에 올려라.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실행을 해서 꼭 댓글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인생 고전책 대방출 베스트 5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전 문학을 조금 더 재밌게 친근하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아마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이 영상에서 시청한 대로 하나씩 고전 문학 작품을 읽어 나가면 네, 여러분 어떤 책도 다 자신 있게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능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우리 온학교 친구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 줬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은 선생님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 우리 온학교 수업은 매주 수요일 날 있는 거 알죠? 네, 매주 수요일 7시에 여러분 찾아오니까 네, 꼭 다음 주 수요일에도 꼭 수업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고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즐거운 그런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